D, C이면 두 사람만 유입하죠. 예. 그런 경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을 먼저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조건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를 빼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건 가를 만족하면서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또 빼줄 거예요. 뭘요? 6번 문제를 제가 풀 방향은요. 일단 이 5명을 쭉 나열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빼요. 그리고 조건 나는 만족하지 않지만 조건 가를 만족하는 걸 또 빼줄 거예요. 그럼 둘 다 만족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빠지는 건가? 다 빠져요. 그러면 먼저 조건 가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에서 먼저 다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할게요. 그럼 일단 먼저 A, B, C를 모두 나열을 어떻게 하면 다 빠져요? 저희가 구하는 건 여기 교집합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먼저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얘네들 다 빼줄 거예요. 잠깐만. 여기까지 이렇게 빼야죠. 예. 그리고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조건 가는 만족하는 이 부분을 빼줄 거예요. 조건 나 뭘 만족을 하는 거예요? 먼저 파란색의 부분, 그러니까 가를 만족하지 않는 이 부분을 다 빼주고 그리고 나는 만족하지 않지만 가는 만족하는 부분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5명을 나열을 하면 곱셈을 해서 ABC를 나오게 되고요. 조건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ABC가 서로 각각 있거나 ABC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다는 경우니까 여기서 해주게 되면 각각의 경우는 여기 A, B, C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E, D거나 ED니까 각각 3팩, 3팩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모두 이렇다는 경우는 ABC를 세 덩이로 묶어서 3팩 곱하기 그리고 ABC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3팩해서 36해서 이 120에서 11 빼고 잠깐만요. 모두 이웃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ABC를 한 덩이로 볼 거예요. 예. 그러면 ABC 한 덩이를 A라고 라지 A라고 하고 D1을 나열을 하면 3팩이죠. 그리고 A에서도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3팩을 해줘요. 그러면 120에서 12 빼고 31 빼면 72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는 만족하지 않고 가를 만족하는 경우를 뺄게요. 그러면 A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처음에 A와 D를 먼저 이웃한다고 놓고 여기서 조건 나에 맞게 맞는 경우의 수를 세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 D하고 뒤에 3개 있거나 아니 앞에 3개 있고 D, A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뒤집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여기 배열을 똑같이 뒤집은 거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하면 8이 나오게 돼요. 깜짝이서 있는 몇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조건 가는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팩을 하게 되면 이런 애가 나와요. 여기 빈 세 자리. 그러면 다 이웃을 하지 않으니까 얘도 빼야 되고 그리고 B랑 C 바꾼 자리. 이 경우도 빼줘야 돼요. 그러면 B랑 C 자리 바꾼 거 없는데요? 어떤 거요? C, E, B요. C, E, B요? 그러면 C, E, B 같은 경우는 여기 빈 공간에 C, E, B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A,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 개 다 이웃을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조건 가는 만족하는데 나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뒷경우는 얘를 이렇게 다시 반대로 한 거니까 두 배를 해줘서 8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B, C 아니면 여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겨요.
여기 B와 C가 돼갖고 이웃을 하고요. 네. 그럼 또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는 또 여기 이 경우는 똑같이 뒤집은 거니까 12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 경우에서는 먼저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서 3팩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3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3개가 다 이웃을 하기 때문에 2개 빼줘서 8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4번에서는 일단 A, B, C 세 사람이 이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놓게 되면 3개 여기 두 자리만 바꿔서 바꾸니까 2고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2에서 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72에서 8, 12, 8, 4를 빼주게 되면 40이 나오게 됩니다. 동훈이 됐니? 이제 6번 문제는 A, B, C를 배열하는 문제인데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A, B, C 중에 두 개만 서로 이웃하는 조건이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A랑 B는 서로 이웃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전체 A, B, C, D 그냥 배열하는 거에서 이제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른 걸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A, B, C가 따로따로 있거나 이제 A, B, C 세 사람이 이웃된 경우를 빼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A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해줘가지고 그거 두 개를 전체에서 빼줘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관을 만족하지 않는 걸 구하면 A, B, C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자리에 E랑 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경우니까 이제 E 자리 바꾸는 거 하고 이제 A, B, C 자리 바꾸는 거에서 300 곱하기 2에서 12가 나오고 이제 모두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A, B, C를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총 3개가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동시에 A, B, C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36이 나와서 빼주면 72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AD가 이웃된 경우인데 그러면 AD가 이웃된 경우는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각각 2가지씩은 서로 대칭시킨 거여서 경우의 수가 똑같아가지고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B, C, E를 넣는 건데 여기서 3팩에서 이제 안 되는 2가지가 가운데 2가 있고 이제 B랑 C가 있으면 이 경우가 돼가지고 이제 3개 다 이웃을 안 해서 만족을 하지 않아서 2가지를 빼주면 이제 8이 나와요. 일단 이 경우에서는 이제 모는 경우가 돼가지고 그냥 12가 나오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요게 B랑 C 또는 C, B가 오는 경우에는 C, B, A가 이제 동시에 이웃해가지고 안 돼서 그 2가지 경우를 빼서 돼도 8이 나오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가 오지 않고 B나 C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4가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해가지? 그냥 여기 있는 거 되고 여기 있는 거 되지 않아요?
여기 중간에 2 넣으면 BC 10이 되고 세 번째 2 넣으면 BC 10이 되니까 8 아니에요. 여기 넣는 건 이제 3개 이웃하니까 안 되고. 응?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저건 잡지가 없었나? 왜 갑자기 잠들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래. 아닌가? 그냥 우주의 물리 없이 우리를 포기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는 아무 상관이 어떻게 해요? 정말 네가 눈치가 너무 없이 새로운 걸 발견해버리니까 그된 거 아니야. 그럼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있는 대로 말하면 되잖아. 고치자. 좋은 건가? 해요? 응. 제가요? 응. 그럼 네가 누구 아냐? 평면제, 흥룡력은 북한이 평면제, 인상적이야. 인상주의야. 비인상주의야. 오호, 그럼 뭐가 되지? 아무튼 왜 이렇게 많아? 동건이가 뺄셈을 까먹은 건가? 와. 세게 돼 있어. 뭐가요? 확인해보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절대 지금. 그건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오, 왜? 40이야 40.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에서. 평면제인데.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하나는 자세 보는 게 어때? 36까지만. 아, 이게 삼각형에서 이가 만약에 저쪽 끝자리에 가게 되면 안 돼요. 오. 세 번째 플러스 안 돼요. 그럼 저기서 4를 빼줘야 돼요. 잠깐만요. 이해 못했는데. 거기 그 자리에다가 이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3개가 연속 하게 되잖아요. 오. 이 이용 아니에요? 그거 빼준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그것도 가지. 있고 그 A 앞에다가 이 넣으면 다 3개 각각이에요. 오. 왜 니들끼리만 나도 알려줘. 홀리. 공부하다 제발 안 평면제. 한번부터. 아니, 네. 나도 알려줘. 너만 알고 있지. 그럼. 할게. 법칙은 틀리지 않았어. 그렇지. 세계의 우주 법칙이 우리를 크게 우리 설명해. 장환 수학에 가끔씩 오면 그건 자주 난 나오잖아. 수학은 감 못해서 그래. 이게 한 페이지에 한 개씩 나오잖아 우리가. 아무리 이게 지났어. 여기서요. 그 BCAD 여기 이오는 경우도 안 되고 여기 A 앞에 이오는 경우도 세 개가 따로따로 이웃하게 되고 네 가지를 빼줘가지고 얘가 4가 나와서 답이 40이에요. 오. 살짝 해초님이 있었지만 21번 문제는 fx랑 gx라는 함수가 있고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hx가 시작과 공역이 실수 전체 이으면서 1대1 되는 함수가 되게 하는 이제 어떤 실수 a하고 b의 순서성이 a, b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순서성 a, b를 원소로 가진 집합 a가 있어요. A, B를 원소로 어떻게 가져요? 그럼 원소로 그냥 1이 만족한다고 치면은 a하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원소는 1이에요, 2예요? 1,2요. 원소가 어떻게 1,2예요? 순서상일 수 있죠. 원소가 그럼 백성일 수도 있고 동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괜찮아요. 근데 방금 아까 취업과 공역이 실수 연체라고 한 거. 네. 그럼 취업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떻게 돼요? 예. 정리하고 복소 전체인가 보지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요. 여기 HX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예. HX 함수는 정의 중에 A랑 B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A랑 B를 잘 조정해 주면은 이제 HX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1등 대항수 되는 게 있대요. 있겠죠. 어딘가 있는. 없을 수도 있죠. 저한테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걸 만족하는 A, B라는 순서상이 이제 원소인데 그렇군요. 원소가 어떻게 좌표 평면이야? 순서상이 절편이 아니라 아 좌표구나. 순서상이에요. 순서상. 원소상. 이제 문제는 이제 집합 M 플러스 B가 원소인데 이제 N, B가 A의 속해요. 그러니까 N, B가 A의 원소인 이고 근데 그 A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이제 A가 정수인 순서상들이 있을 건데 그 순서상이 이제 M하고 B의 합을 가지는 집합이 이 집합이에요. 아? 네, 대장님. 왜? 그러니까요 A의 원소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순서상들이. 맞습니다. 순서상 앞쪽이니까 A 자리에요. 정수가 있는 순서상들이 있겠죠. 뭐 1, 어쩌고 2, 어쩌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순서상이 있을 건데 그 순서상에서 그 순서상들에 대해서 그 요거랑 요거 A랑 B를 더한 M이랑 B를 더한 게 이 집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인 거예요. 네, 새로운 집합이에요. M이랑 B가 뭔데요? 그러니까 B는 똑같은 B고요. 네. M은 이제 A 중에 정수인 A예요. 예. 됐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5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가 3인지 거신인지 판별하는 문제예요. 진짜 싫다. True or false? 그래서 이제 x가 a가 작을 때는 이제 fx가 hx니까 만약에 이게 써도 돼, 백승아. 마음대로 써. 어차피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도저히. 이게 fx거든요. 그게 왜 FX예요? 이게 fx예요. 이런 그렸구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a 미만인 부분부터 이제 이게 hx인 거잖아요. 미만이 부분이 없는데요.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어딘가 있겠죠. 미만이 부분이 뭔데요? 뭐 미만이요? 그러니까요. 함수 hx에 대해서 네. x가 a 미만이면 그때 함수가 fx예요. 가정대 제가 막왜 때려요? 네, 됐죠? 이거 같아요. 그래서요. 1댕댕 함수가 되려면요. 이렇게 같은 함수값을 가진 x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다른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fx1하고 fx2가 갖다 이건 1댕댕 함수가 아니에요. 네. 이게 되는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 꼭지점 지나거든요. 꼭지점보다 이제 a가 꼭지점에 이 x좌표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hx의 부분이 될 건데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함수값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x가 존재할 거고 그럼 이제 hx는 더 이상 1대1된 함수가 아니니까 이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지 1대1된 함수가 돼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여기 똑같이 여기 gx라는 함수예요. 얘는 이제 이제 여기 a 이상인 쪽이니까 이제 여기부터 꼭지점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a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이런 함수잖아요. 뭐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보다 작은 쪽 a가 만약 작다면은 이런 부분이 될 거서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비는 부분이. 혹시 A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말했잖아요. a가 꼭지점보다 커야 돼요. 네. 네, 됐죠? 혹시 좀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꼭지점 이상이에요. 네. 근데 얘 꼭지점은요. 얘는 지금 그냥 gx는 gx 플러스 b거든요. 네. 얘 꼭지점은 이제 gx의 꼭지점을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이 원래 1, 마이너스 2였는데 이제 b만큼 옮겼으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서 이제 꼭지점인 1 빼기 b가 a 이하여야 돼서 넘겨주면 a 플러스 b가 1 이상이어야 돼요. 됐어요?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안 돼요? 좀 1마이너스 왜 나왔어요? 네? 1마이너스 왜 나왔어요? 잠깐만 이제 여기서 요 gx라는 함수에서 gx 이제 어떤 이런 함수에서 이제 일정된 함수가 되려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보다 밑에 부분이면 안 되고 위에 부분이면 됐죠. 이제 위에 부분 왼쪽도 위에 부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큰 부분 큰 부분은 왼쪽도 큰 부분. x 좌표 어디가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없는데. 뭐요? 화살표요. 더 커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쓸고 x좌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으로 치면은 꼭지점보다 x좌표가 큰 쪽에 와야죠 a가. 그래야지만 이 위쪽만 가니 이상인 부분이겠죠. 큰 부분이 아니라. 알겠어요. 됐어요? 이상인 부분인 건 알겠죠? 네. 근데 이 gx 플러스 b야 꼭지점은요 gx의 꼭지점을 마이너스 b만큼 x축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근데 이 gx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겼대요. 그러니까 1 빼기 b, 마이너스 2여서 꼭지점이 1 빼기 b예요. 근데 이게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냥 2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됐어요? 된 거네요. 그래서 이 일반 조건하고 이원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볼 건데 일단은 hx에서 이제 어떤 집합이 있는데 hx 함수값 hx고 그때 그게 x가 이보다 작을 때는 이제 hx가 곧 fx가 되고 이제 fx를 y라고 하면은 이 y는 fa보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 됐죠. 여기서요. 그냥 fx를 y라고 칠 거예요. 그냥 함수값이니까. 1마이너스 b가 왜 a보다 작아요? 이하예요, 이하. 왜 이하예요? 일단은 얘에서 이게 대개치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여기서요. 예. 꼭지점이에요. 예. 지금 어느 a가 있어요. 예. x는 a라는 아무튼 어떤 x 쪽에는 이제 a가 있어요. 근데 a가 뭐예요? 그냥 주어진 실수예요. a는 x 값이에요. x 값이죠. 이제 x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a예요. 그럼 a는 약 x예요. 네. a는 y예요. 아니 그냥 a는 x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그럼 a는 x 값이에요. 비슷한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x는 y 값이 a는 y 값이에요. x 값이에요. 잘 왜 그럴 x 거 값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왜 그랬어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게 왜요? a가 x를 결정하지 x 값이 a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x가 y값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리기가 크다 작다 그래요 갑자기? 네? 뭔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요? 아니 그 아래요. 여기요? 네, 그 아래요. 요거요? 네, 거기서요. 네. 그 범위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일단 1번 이해했어요. 아니 못했으니까 물어봤죠. 이거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이게 fx라는 함수예요. 네. 이제 x가 hx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x가 a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요. hx의 그래프는 곧 fx라는 그래프예요. 됐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면요. 근데 이 함수는 일정된 함수가 되어야 돼요. 알아요. 근데요. 그러면 요 x가 a보다 그러니까 hx에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a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a는 정해진 수예요. 모르는 걸 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있어요. 됐어요? 어떻게 있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a가 뭔데요? 정해진 수예요? 아니에요. 그냥 수예요. 실수로 상수예요. 상수. 변수예요? 아니면 정해진 수예요? 이게 애매한데 그 애매한 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발표라고 하면 변수라고 해요. 변수예요. 변수예요. 변수요? 네. 근데 변수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변수예요. 상수야. 상수라는 게 상수예요. 그럼 왜 상수예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한번. a가 왜 상수예요? 아 이거 그냥 x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x의 범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해져 있겠죠. 왜 정해져 있어요? 바뀔 수도 있다며 a,
A와 B를 원소로 가진 집합 A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상수가 여러 종류 있다는 거예요. A. 상수가 여러 종류 있으면 그게 변수 아니에요? 변수는 다 가능한데 x랑 y가 변수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수와 변수의 정의가 뭐죠? 그러게요. 아니, 상수는 숫자야. 상수는 숫자예요. 함수에서 숫자. 아, 변수는 문자예요. 정해지지 않은 미지수예요. 변수는 변하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 네, 맞니라고 했어요 방금? 네. 그쵸? 변수는 변하는 숫자죠? 상수는 숫자죠? 정확히 변수는요. 이제 그냥 어떤 식이 x라는 기준이 있는데 얘가 변수라면 얘는 그냥 모든 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무리수 실수 다 가능한 거예요. 허수도 가능한 거. 상수는 뭔데요? 상수는 정해진 수예요. 그럼 둘이 다른 게 뭐예요? 얘는 다 가능한데 상수는 그냥 고정돼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이 저 A 값은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고정돼 있어요. 뭔 소리예요? 원소로 가진 A, B가 겁나 많대요. 그러니까 집합이 많겠죠. 혼나 많진 않아요. 그럼 몇 개 있겠죠? 네. 그러면 A가 여러 그럼 개잖아요. 변수가 아니죠. 변수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건데. 모든 게 다 가능한 건 어느 거란 말이에요? 범위를 잡아줄 수 있잖아요. A 값을 아무튼. 변수는 다 가능하다고요. 그 누가 그래? 변수가 누가 다 가능한 거예요? 1차식에서 그냥 방정식 상관없이 그냥 1차식 따지면은 x는 그게 만족하는 이제 변수에서의 미지수의 값이 이제 그 방정식 a인 거지. 이제 변수는 모든 값이 다 가능해요. 단 범위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단 뭐 x 값은 정수다, 무수다, 유리수다 줄 수 있잖아요. 뭐 1 이상, 2 이상, 2 하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그러면 상수랑 변수랑 다른 게 뭐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변수도 그래도 변할 수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a는요. 이게 지금 어떤 그냥 정해진 수인데 이제 가능한 이제 해가 여러 개인 거예요. 해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가능한 해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가. 그러니까 A라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여러 개인 거예요. 상수인데. 그럼 여러 개니까 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변수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다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의해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A 값은 정수인데 A 값은 정수인데 이게 정수가 아닌데요. 정수 아니에요? 그럼 뭐 A 값은 유리수라고 하죠. 실수예요. 왜요? 네? A 값을 실수라고 적으면 변수를 낼 수 있겠네요. 네? 실수 여러 개의 실수 중에서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치면 님이 예를 들어 1차식에서도 해가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1차 식이잖아요. 그건. 1차 식이요? 1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x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잖아요. 여러 개 가능한 것 중에서 이제 맞는 게 이제 그 해인 거니까. 그럼 미지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A 값은 미지수네요. 근데 A 왜요? 값이 미지수잖아요. 모르잖아요. 뭔지 구해봐야지. 구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따 구할 예정이잖아요. 승률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지금 대입하는 거에 따라 x랑 달라지잖아요. 계속 대입하는 거에 따라. 아뭐 1차식도 달라질 대입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x랑 y의 변수는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되냐 뭐 다 달라져요. 계속 넣으면 뭐 1 나올 때도 있고 3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5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신기한 논리네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기도 A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 개가 바꿀 나오는데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A 값 구했는데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로 구했는데 그럼 또 어떤 거 때려 넣으면 바뀔 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A 값을 딴 걸로 넣었을 때 A 값이 바뀌지. 그러면 A 값이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냥 범위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범위가 달라지네. 저기는 그냥 값이 이게 값이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죠. 다르죠. 값이 달라지는 거랑 그러면 범위가 달라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더 탐구해 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해보세요. 있겠네요. 설명해 보세요. 저기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정확히 뭐예요? 제가 정확히 변수랑 상수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확실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뭐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럼 왜 나와 있어요 앞에? 저요? 제가 연구한 그게 아니거든요. 아 필요 없다. 아무튼 설명하세요. 제 연구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요? 네. 계속해 보세요 설명. 어디가 이한데요? 그래서 저기 A가 마이너스 1 이하다. 거기 보세요. 여기요? 네 다시 해보세요 우리부터. 네. 이거까지 됐죠. 문제까지는. 잠깐 있어보세요. fx랑 gx랑 fxx 절대 생겼고 gx가 실수 1대1 함수로 만들어 가는 정말 비구분을 넣어서 집합의 것이다. n 플러스 b n이 뭐였죠? 네. 저 집합 n 플러스 b 있잖아요. 그때 n이 뭐예요? 이거요? 네. M, B가 A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n은 뭐예요? A의 원수 중에 첫 번째인 것 중에 정수인 거예요. 정수인 거예요. 네. n은 정수군요 그러면. 네.
3이에요. 5 플러스 루트 3이구나.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x가 a 미만일 때 hx는 저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이거 여기까지 됐어요? 네, 딱 거기까지 됐네요. 이거 그냥 할게 처음부터. 예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HX 함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해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범위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텐데. 그럼 요게 fx라는 함수고요. 예, 여기 gx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자, B를 0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괜찮아요? 아닌가? 그냥 조금만 3으로 될까?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줄게요. 그냥.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럼 줄 거예요. 제 마음대로. 상관없잖아요. 저 지금 문제 다시 읽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A 문제 정리홈 다시 봐. 그럼 A,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아니 HX가 1대1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값의 값이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저걸 시키는 거야. H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마이너스 1 중에 있다. 그럼 B는 뭐지? 그래서 A 모든 A, B로 원소로 가는 집합이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상관없는 거야. A 값 자체는 여러분 셀수 있는 거고. 그럼 A는 변수 아니야? 여러분 받을 수 있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A랑 B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쌤 들어보세요. 나 물어줘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HX가 요 조금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틀렸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 집어넣었잖아요.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어요. 다 설명해보세요. 저기까지. 이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요. A가 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랑 문제랑 관련이 없어요. 있으니까 이미 말했겠죠? 없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제 이혼 말을 꺼냈잖아요. 저는 제가 문제를 풀게요. A가 왜 정해져 있어요? 아 일단 거기서 문제를 일단 해보고 그건 상관없잖아요. 일단. 상관 겁나 많은데. 왜요? A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어떤 값을 찾으면 되고 범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A가 어떤 값으로 특정이 되면 그 값만 찾으면 되지 범위를 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A, B 하나 딱 넣고 그럼 다 구했다는 되잖아요. 대충 더해본 다음에. 저거 A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근데 니도 이거 안 판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랬나? 아무튼 그거 근데 이거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요? 그럼 설명 안 된 것만 물어볼게요. 아, 그럼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그래야 뭘 물어보든 말. 아까 문제 다 했죠. 문제 이해는. 대충 된 거 같네요. 문제구나. 끝날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일단 HX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의 마이너스 2라고 B를 사라는 마이너스 1,4는 게 있다고 할게요. 원소. 이 원소가 A의 집합이에요. 왜요? 제가 해봤어요. 그럼 A, B를 HX에 대입을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호성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겠죠. 마이너스 1,4. 뭐지? 그럼 여러 가지 소스가 뭐 있는데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수많은 선호성 중에 하나 제가 뽑았어요. 얘라는 얘예요. 얘 대입해봤어요.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원소예요. 됐어요. 수많은 소스성이 있으면 A가 여러 개 아니에요? 뭘 어떻게 대입했다는 거지? 이거는 제가 잘 사봤어요. 이게 이제 A의 원소예요. 뭘 어떻게 했잖아. 어, 네.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래프로 한 번만 네, 보여주세요. 지금 그리려고요. 왜 점점 설명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기분이지? 저 지금 이상해요 갑자기. 나는 이 문제가 15분 내로 끝낼 거라 생각했는데 아 저도 그래요.
이게 여기서 gx 플러스 하고 얘가 fx예요. 뭐가요? 여기 fx고요. 네. 여기 gx 플러스 4예요. G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뭐라 할 건 없고 여기서. 얘가 4인 거예요. 네. 됐죠? 이제 여기서 B가 정해져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프 상에서 그렇죠.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전체 일정의 함수가 되게 하는 A랑 A, B를 찾을 거예요. 잠깐만요. A, B를 찾는다고요? 네. A랑 B를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A, B를 어떻게 찾아요? A, B 중에 이제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어요. B는 고정이 되는데 B 지금 B 고정돼 있어요. 지금 이건 지울게요. A는 모르는 상태에서 A를 구하는 거죠. 되는 A를. 무슨 소리야? 그럼 B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아니 B도 정해져 있고 A도 정해져 있는데 B를 파악하나? 아니 정해져 있죠.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이상한 없잖아요 지금. 혼자 반응이 이상한데요? 잠깐 있어보세요. 아니, 지금 fx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또 gx 플러스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뿐이에요. 뭐가 문제죠? A랑 B를 어떻게 네 마음대로 쥐어표를 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정했어요. B가 어떻게 4가 될 수 있어요? 거기부터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변이 그냥 정했다. 비례 서로 정했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 정했어요. 됐어요? 아니 왜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문제 풀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틀렸어요? 그럼 B가 문제를 풀 때도 그럼 B는 4가 나와요? 네. 문제를 풀었을 때도 B는 4라고랑 이미 대입한 거 마음대로 때려넣었을 때 A 값이 나와요. 네. 다시 말해주세요. B를 정해놓고 이미 A 값 찾는다고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순천히 B 대입시켜놓고 A 값 찾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해준 건데요. 뭐네 맘대로 정해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B 값을 정해놓으면서 A 값을 찾을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A씨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보여주면 그러면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예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B는 여기서 왜 4예요? 제가 예시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그냥 문제 풀 때 예시로 뭐 정할 수 있죠. 저는 그 정의해서 그냥 B가 4인 예시를 든 것 뿐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오류가 없어요 지금. 뭐가 오류인 거죠? 저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오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예시랑 저 프리보드랑 연관성을 짓고 싶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그냥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진짜로. HX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B가 4일 때 A 값이 나와요? A값은 정해져 있어요. 뭔 소리야. B A 값이 정해져 있으면 B가 4일 때 A 값이 어떻게 나와? 그러면 B 값이 정해져 있고 요거 그러니까 아무도 있는데 그중 이 정해져 있는 A값 중에서 이제 만족하는 걸 구한다고 1대1의 함수가 되는 A를 뭔 소리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안 돼요. 옛말에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 일단 지금 여기까지 안 된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안 된 거 없잖아요. GX 플러스 4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B가 왜 4예요? 네? 있어요. B가 왜 4예요? 제가 대입을 시켰다 그냥 대입을 시켰다 할게요 그냥. 그럼 A 값은 정해져 있고 B 값이 정해져 있는데 왜네 맘대로 B를 4를 넣었어요 갑자기? 그럼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되는 A랑 B가 여러 개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요. 쟤는 A랑 B가 여러 개가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A랑 B가 정해져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여러 개는 변수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고 A한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A 정해져 있는 A랑 B 중에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 개 있는 거 어떻게 찾아요? 생각해보니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개수가 그냥 못 찾아 무한하니까요. 다 정해져 있는 거랑 여러 개 있는 거랑 다른 문제야.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거 볼까? B가 왜 갑자기 4일까? 그럼 모르겠네. 예시라고 드렸다고. 아니 님도 갑자기 선생님이 예시를 들 거예요. 막 3,4 한 변의 길이가 5, 4, 3인 걸 그렸어요. 쌤한테 그럼 왜 그렇게 그렸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 쌤도 저도 예시를 그냥 드렸어요. 예시를 하지만 그 쌤이 설명한 문제는 3, 4번이 직각삼각형이었고 여기서는 21번 문제인데요. 다르죠? 그 예시가 예시라니까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됐어요. 예시도 예시마다 다른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시에 대해 질문을 할게요. B가 왜 4일 때 A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나올 예정이 하셨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요. 그럼 나오게 해보세요. 빨리 그 다음 달 기분 날 테니까. 기가 빨리네요. 괜찮아요. 그럼 아직 괜찮아. 아직 30분은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으면 나한테 넘겨. 아 해볼게요. 뭘 기회야.
지금은 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거 말이죠. B가 대입하고 싶으면 대입하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듣는 사람이 문제 이해를 못하니까 네. A랑 B가 뭔지를 모르니까 숫자를 넣어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그 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A, B가 뭐예요? 그냥 HX를 결정했는데 필요한 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예요? 그럼 A랑 B는 정해져 있어요? F이 이거만 받으세요. 근데 왜 들어왔지? 분수상수 얘기할 때 아, 그래서 얘를 들어버려. y는 2x 플러스 a. 여기다 조건을 줄 거야. 얘는 1차 함수야. x와 y에 관한 1차 함수. 이렇게 말하는 순간 a는 상수가 돼버리지? a가 뭔지 몰라? 그러네요. 근데 여기다 조건을 줄 거야. 함수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기울기가 2인 어떤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네요. 이 조건 더 줘야겠다. 0보다 큰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얘지. 그러네요. 이때는 양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양수인 게 아니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양수 구간, 즉 1사분면에서 함수값을 다 갖게 되지? 그러네요. 그럼 A의 범위가 정해지네? 그럼 A가 여러 개지. 그러네요. 맞네요. 하지만 이 1차 함수에서는 A는 상수 취급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문제에서 A의 값은 범위로 주어지겠네? 0보다 큰 A를 잡으면 양수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다. 그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네요. 변수와 변수는 함수 관계식에서 정의역과 공역에 들어가는 바뀔 수 있는 그 숫자들을 말하는 거고,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 그런데 이 상수가 바뀌면 함수가 달라지겠지. 네. A랑 B가 바뀌면 구간이 달라지는 거야. 어디까지는 F고 어디까지는 GX 플러스 B를 선택해서 1대1 대응을 만족하겠대.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건데 F를 선택하고 GX B를 선택을 할 건데 요런 A를 선택하면 안 돼. 왜냐면 꼭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1대1이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럼 1대1을 만족하면서 A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B도 함께 선택을 해줄 텐데 그 순서상을 찾겠다고. 헷갈리잖아. A나 B 하나만 있으면 더 나을 텐데 두 개나 있으니까 헷갈려. 그래서 B 4로 고정해 놓고 B가 4일 때는 A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파악해 보고 문제 이해를 도와보겠다. 사실은 처음부터 범위 나누어 가지고 구하는 게 맞는데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거꾸로 B가 4로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겠다고 동건이가 하려고 했던 거. B가 왜 4예요? 아 4인지 몰라. 근데 4일 땐 어떤지 한번 보겠다고. 그럼 차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렇구나.
B가 4일 때 하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나머지는 끝나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X가 이제 B가 4일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볼 건데, 그럼 이제 어떤 A 구간에서 이 구간 이상은 이제 요 GX 플러스 B, 이제 거기서는 GX 플러스 4 구간이 되고, 여기보다 작은 구간 미만인 구간에서는 이제 FX가 이제 HX가 될 거예요. 됐죠? 그냥 정의예요, 정의. 어디서 뭐가 된다고요? 여기 X는 A라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보다 만약에 X 값이 A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GX가 되고 GX 플러스 B가 되고, 이거보다 미만인 것은 이제 미만일 때는 이제 FX를 따라. 그럼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같은 X 한 값을 가지면 서로 다른 X가 있죠. 그렇죠. 그럼 1대0된 함수가 아니겠네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요는 여기 지금 어떤 수는 이제 한 마이너스 이 정도는 A가 될 수 없어요. B가 4일 때. 그래요? 여기서 제가 살펴보면요, 일단은 X 이하일 때 X 이하인 부분에서 1대0 되는 함수 되죠. 왜냐면 애초에 X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얘는 여기 그냥 GX 플러스 B는 볼 필요 없이 그냥 애초에 fx 구간에서 1대0 되는 함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hx가 x가 a보다 작은 범위, 그러니까 hx가 곧 fx일 때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이 꼭지점의 x좌표보다 커지면 안 돼요. 근데요. 네. X가 A일 때요. 네. 1대1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죠. 네? X가 A일 때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응? X가 A일 때. 이거 뭐야, 빨간색이요? 예.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x가 같은 함수를 가져가죠. 서로 다른 X가 같은 Y 값을 가지니까. 그러네.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a는 요 마이너스, 이제 요 정해진 값이에요.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미만에서 존재해야 돼요. fx는 정해졌거든요. 됐어요? 미만이 이하예요. 미만이요. fx는 x가 a 미만일 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제 미만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돼요. 아니지. 이하? 네, a가 마이너스 1 이하 쪽에 있어요. 그러네요. 왜요? 만약에 이보다 큰 쪽에 있으면은 무조건 fx 구간에서부터 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x가 존재해서 모순이 돼요. 조건 만족하지 않아.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마이너스 1 이하인 부분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럼 겹친다며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왜요? 그런 문제 없는데요. 있는데 X가 A일 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B가 4라고 정해졌을 때는 그래. 지금 B가 4라고 정해졌을 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X가 A일 때 안 되니까 1보다 마이너스 1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B가 4일 때 현재 A는 안 되는데 이해 안 되죠. 이해도 안 되죠.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저 빨간색이 되잖아요. 1보다 작을 때는 저 1이 어디 빨간색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A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 어떤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조금부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는 B가 4일 때 다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 아니 되긴돼요. 제가 되는 거 있어요. 보여줄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 이하 된다는 건 알겠죠? 마이너스 1 초과가 되면은 이제 fx 구간에서 같아지는 게 생기니까. 뭐 그래요? 일단 요 마이너스 1에서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x와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요 구간 일단 1대0 되는 거 맞죠? 예. 네. 그다음 여기 바로 올라가요. 1대0 되어 있네요. 어? 네?
동시에 여기에 gx 플러스 b가 여기를 이렇게 포함하면서 가요. 겹치거든요. 꼭지점이랑. 그럼 좀만 더 왼쪽으로 가면 왜 안 돼요? 여기는요. 정확히는 이게 요 fx 값이랑 gx 값이 같아져야만 안 돼요. 왜냐면 달라지면 두 개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제 gx가 fx보다 더 큰 부분이고요. 뭐가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gx 값이 gx 플러스 b 값이 fx 값보다 크죠? 네. 차이가 나겠죠? 나겠죠. 여기는 fx가 더 크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fx랑 gx가 같은 부분에서만 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래야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끊겼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값이 왜 안 됐지?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요. 부분이요. 한 처음엔 fx가 시작 이런 식으로 시작이고 fx가 시작인 거 맞죠? fx가 시작이에요. 그다음 gx가 되는 거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fx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있겠죠. 뭐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요, 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1등 되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 두 개는요, 같은 x값이 서로 다른 x값이 같은 함수값을 가져서 1등 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안 되고 이 경우는 됐어요. 오, 됐다. 그래서 이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도 밑에도 이렇게 됐다가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되긴 돼요. 이 경우도. 그러니까 b가 4인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b가 4일 때는 예시로 들면 갑자기 궁금해지게 생겼는데요. 네. 어차피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만 쓰고 x가 a보다 클 때는 gx 플러스 b만 쓰니까 서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상관 안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이거요? 아니 그 아래 거요. 요거요? 아니 그 위에 거요. 요거요? 그 위에 거요. 요거요? 그 위에 거요. 요거요? 네. 아니 여기 하나의 함수는 여기 그냥 하나의 함수 hx예요. 여기 됐어요? 저기 hx라고요. hx가 이제 여기가 a인 부분이에요. a 미만에서는 fx의 꼴이 띄고 있고 a 이상인 부분에서는 gx 플러스 b의 꼴이 띄고 있어요. 여기 왜 1등 되는 함수가 안 되냐면요,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서로 다른 x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맞네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까 요 fx를 볼 때 꼭지점보다 a가 꼭지점보다 이하여야 됐었죠. 그래야지 이제 fx 부분에서 1대0 된 함수가 성립이 되니까. 됐죠? 뭐가요? fx 부분에서요, 요 꼭지점보다 a가 큰 부분에 있으면 애초에 fx 부분 자체에서부터 1대0 되는 함수가 아니게 된다고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하예요. 왜냐면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됐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gx 플러스 b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얘가 문제죠. 다 문제인데. 한 gx라는 함수의 꼭지점은 1,-2예요. 괜찮죠? 예. 그리고 똑같이요. 어디까지 썼지? 이번엔 gx 플러스 b라는 함수만 볼 거예요. 네? 예. 이 좌표는 1 빼기 b, 마이너스 2겠죠? 왜냐면 gx 플러스 b는 gx라는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 옮긴 거니까. 여기서요, 만약에 a가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면요, 여기서 이제 또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게 있어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기준으로 꼭지점 이상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여기 gx에서 꼭지점이 되니 꼭지점 이상으로 있어야지 gx 부분에서 gx 플러스 b 부분에서 1대0 되는 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a가 1 빼기 b 이상이어야 돼요. 왜요? 이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a 플러스 b가 1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거 두 개 됐어요? 딱 거기까지 된 것 같네요. 이때 완벽한 B는 살 때 예시 나왔어요. 네? 얘는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졌어요. 네. 뭐라고요? B는 살 때 뭐 그건 역사의 갑자기 뒤안길을 사라졌어요. 기억력이 사라진 거. 정신 차리고 보자. 역사의 뒤안길을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B는 4일 예시를 할까 아주 오래전에 좀 들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 G가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건 이제 이미 집중을 안 자, 하고 여기서 이제 CX와 FX 같은 구간인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마이너스 3에서 a값이 만족이 돼서 b가 4일 때이 아니 아무튼 여기서 만족하는 a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잠깐 B가 살 때 만족하는 이 값이 있었어요? 어떤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다. 저 이렇게 요 있었어요. 부분 이렇게 있었고 요 부분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네요. 됐어요? 그러면 맞아요 기억이 나는 거. 그건 기억 안 이제 나요. 1번부터 볼 거예요. 1번 조건 hx라는 hx의 함수 hx 값이겠죠. 함수 값이죠. hx가 그렇죠. hx에서 x가 미만인 a 대 x 값을 가지는 집합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어요. 또 칠 거예요. 다른 집합이에요. a랑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x가 이거보다 작은 hx 값을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요 x가 이 미만일 때는요 hx는 곧 fx겠죠? 네. 그러네. 그냥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fx 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이제 fx 값을 y로 차할 거예요. 차이파. 그러면요 좋지 않은데. 이 y 값은요 x가 이거보다 작은 fx 값이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요 뒤에는 이제 애초에 안 되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대1 되면 안 되니까 여기가 a일 거고요. 예. 그럼 요 y 값은 모두 fa보다 작겠네요. 안 되는 거 지금 주세요. Y 값이 왜 F보다 작아요? 저 y 값은 그냥 fx 값을요. 그냥 y 값으로 볼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 y 값은 fx 값이죠. 거기서 x가 a보다 작은 fx 값이에요. 됐어요? 예. fx에서 x가 a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예. 여기가 a 값일 거고요. 예. FA 값이죠. y는 x절표 a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값을 말하면 보통 y 값을 말하니까. 여기 fa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fa보다 작겠네요. 다른 값들은. 그래서 y가 fa보다 작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애초에 fa 빼고 작은 게 모든 게 다 fx 값이죠. 네. 이 밑으로 무한히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음. 그러니까 이때에 대한 함수겠죠. 걔는 필수 전체를 같이 집합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그냥 fa보다 작은 모든 값을 의미해요. 지금 1대1 되냐고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만약에 끝까지 무한으로 가지 않으면은 1대1 된 함수가 아니겠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래서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hx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면 x가 a보다 크대요. 그럼 gx 플러스 b가 되겠죠.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왔어요. 또 여기서 gx 플러스 b를 y 값으로 줄 거예요. 네. 무엇이게요? 여기까지 됐죠. 아니. 아까 똑같이 그냥 hx 값을 집합으로 가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a 이상인 x의 경우를 볼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결국 hx는 gx 플러스 b죠. 그렇죠. 근데 gx 플러스 b를 또 y로 줄 거예요. Y가 되게 많다. 이거는 포함이에요. 네. 이렇게 되겠죠. gx 플러스 b 그래프가. 그렇죠. 이 그래프의 함수값은 x에 대평이니까 ga 플러스 b일 거예요. 요 모든 게 다 요 함수의 요 집합의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값들은 다 GA 플러스 B보다 큰 모든 실수겠네요. 크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죠.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 다행이다. 그리고요, FA는 항상 GA 플러스 B 이하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크면은 이런 일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작아도 안 돼요. 그래요. 같아야 돼요. 몰라. 됐죠? 이건 예상 못했는데. 꼭 작으면 안 되니까 같아야죠. 1등이 되는 함수가 되려면 아까 했던 거예요. 요 경우 그냥 요 경우에서 FA 값이었고 요 경우에서 이제 또 다른 값이 GA 플러스 B 값이었으니까 당연히 두 개 같겠죠. 그래서 아까 두 개 같을 때만 된다고 한 거예요. A 값이. 네. 됐겠죠? 서울은 내지만 전 아니에요. 왜죠? 어디 갔는데? 어디가 있는데요? 왜 F가 같아야 되지? 이게 같은 경우에요. 안 같으면 같은 경우가 좋으죠. 무슨 요건이 있어요? 요게 fx 부분이고요. 예. 여기 gx 플러스 b 부분이에요. 맞아요. 요 부분이 x는 a인 부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fx의 함수값은 fa겠죠. 여기에서 gx 플러스 b의 값은 ga 플러스 b의 값이겠죠.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개가 많은 차이가 남으니까 예를 들어 fa가 더 큰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1등은 함수가 안 되고 만약에 ga 플러스 b가 더 크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안 이어져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 조건을 안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왜요? 저거랑 그래프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FA랑 GA 플러스 B랑 설명했잖아요. f 이런 ga 플러스 b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왜요? 요 두 개 fx랑 gx 달라지는 분기는요 x는 a인 부분이에요. 그 미만에서는 fx고 그 이상에서는 gx 플러스 b예요.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에서 요 x는 a 부분에서 fa가 값이겠죠. FA 값은 저 값을 안 가는데 F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요 부분에서는요 fx에서 요거는 x는 a 부분이니까 fa 값을 가지고요. 동시에 gx 함수에서 gx 플러스 b 함수에서 근데 X 값은 X가 A, B 미만일 때가 되니까 FA 값은 없는 거 아니에요? GA 값이겠죠. GA 플러스 B가 맞아요. 그래요. 그냥 일단 fa 값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FA가 뭐예요? FA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요? 아닌가? FA는 X가 A보다 작을 때 정의되는 거 아니에요? FX라는 것 자체가 HX에서 그러니까 fa는 그냥 있어요, 애초에. FX가 그냥 있어서 A 값 수대로 나가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려는 건 HX 아니에요? 그럼 HX에서는 아니 상관없다. 그냥 이걸로 봐도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거를 봐도 되는지 그거부터 보고 봐죠. fa 값이 존재한다는 건 되잖아요. 왜요? 그게 안 돼요? 되잖아요. 하지만 HX를 설명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돼요. 왜 돼요?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하세요. ga 플러스 b 값도 있을 거예요. 물론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fa가 ga 플러스 b보다 크다고 합시다. 요 끊어진 부분이 a인 건 맞잖아요, 그쵸? 끊어진 부분은 A죠. 그래서 요건의 당시의 값은 바로 fa 값이에요, 맞죠? 있다고 치면 돼요, 그 점이. 그렇게 수익수는 그릴 때도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을 여기도 이가 아니면 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끊어진 부분이 무슨 f인지를. 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입하지는 않죠. 거기다가 무식하게. A를 이거는 수식하니까 대입은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 저 뭐 가우스 그릴 때 또 표시를 하잖아요. 좌표로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았는데 표시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 뭔지는 알아야지. 범위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되니까 표시를 하지. 선생님도 범위를 알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A를 이미 대입했잖아요. 왜 대입했냐고요? 대입. 그거 대입한 거 여기 그래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건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건데 거기 요 값은 그냥 x가 대입한 이 값이겠죠. 그냥 저는 FA가 존재하는 게 힘들어요. 이 이야기. 아니 있잖아요. 여기 그냥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에요. 됐어요? 아니요 안 됐어요. HX일 때는 A를 넣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이미 그거 HX예요. 그걸로 A 값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왜 넣어요? 여기는 왜 넣어요? 수익선할 때도 왜 넣어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전안 넣었는데요, 그래서. 왜 대입해요? 넣어도 되잖아요. 왜 넣어도 돼요? 헬프 미 이거 이거 되잖아. 왜 돼요? 그럼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치를. 표시했는데 전 대입한 적이 없는데. 대입한 적 없잖아요. C A 플러스 B 값이 C H F A 값이 아니지. 그럼 hx를 먼저 완성을 할 거야. 이거 hx야. 아, 신기하네. 여기 어디에 가 있고 요 값은 얘는 gx 뿔 b야. 맞아요. 요 함수 값은 g a 뿔 b야. 맞아요. 그런데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어떤 fx의 끊어진 구간이면서 이렇게 생긴 gx의 포함된 구간이지. GX에 포함됐죠. 어. 예. a라는 점 좌우로 지금 연속이 돼야 돼. 그렇죠. 수투까지 했으니까 연속 개념을 써도 되겠지? 하지만 지금 하는 거는 네. 아니. 얘가 뻥 뚫린 구간이 없이 다 메워져야 돼. 1대1 대응으로 만들려면. 맞아요. 이 점은 G에 포함되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갔을 때 끊긴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것도 맞아요. 그러려면 FA라는 뻥 뚫린 Y 값이 얘랑 같은 점에서 와야 된다. 근데 FA가 왜 생겼어요, 갑자기? 아니, 아니야, Y 값에는 얘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얘를 포함시킬 거야.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생긴 거죠. 이 점을 채우는 건 얘가 채울 건데 예. 뻥 뚫린 부분이 어디에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가 살짝 아래쪽이나 위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에 매칭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입한 함수값 존재하진 않지만 얘랑 같은 값이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또 되는 것 같기도 하네. H에서는 얘가 존재하지 않지. 근데 H를 만들기 전에는 존재할 수 있잖아. 만들기 전이라고 가정하면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계속 HX 그렇다고 인정해? HX 맞잖아요. 그냥 아까 보기 문제는 HX를 그리잖아. HX 맞잖아요.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이게 아니라 너 HX가 맞긴 맞잖아요. 다른 거라고 보기 문제잖아요. 그건 네. 내일 들었다고 하고. 요건 HX의 부분이 맞잖아요. XA 미만인 부분. 아무튼 됐으니까 빨리 하자. 이거 하나 끝나겠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왜 되는 함수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짝할 때는 이렇게 있겠죠. 말해서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아까 그 질문 해결됐어요. F랑 G 플러스 B는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같아요. 네. HX는 이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왜요? x 빼기 1 제곱 빼기 2니까요. x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요거 얘가 이상인 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FA도 그러니까 아무튼 요 똑같은 값인데 요게 두 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여기 했고 넘겨가지고 M은 이런 식이 돼요. 어디다가 네. 대입했어요? 이거 FX를? 네. 어디다가 대입했어요? FX 대입 넣었어요. 그냥 FA를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A 플러스 1. 그래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네.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그래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1 이하랬어요. A가.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값인데 지금 구하는 정수죠. 구하는 M이.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말밖에 안 돼요. 우와. 그래서 마삼 경우로 볼 거예요. 대입을 했어요. 잠시만요. A가 생각 안 하면 M이 어떻게 될까요? M은 이제 그냥 정수인 M이에요. 네. 됐죠? M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네. 예. 그래서 B는 4 이상이에요.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이제 F-3이 여기서 A에 -3을 넣은 거니까 F-3은 지 -3 플러스 B고 F-3은 2가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요거를 다시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B에 대한 만족식이 나와서 B가 4가 돼요. 우와. 만족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이 3일 때는 -3일 때는 M 플러스 B가 1이에요. 이야. -2일 때는요 B가 3 이상이에요. 똑같이 이거 전 B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요. B가 3 플러스 3이 루트 3이래요. 그래서 3 이상이 됐으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됐어요. 그래서 더한 게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특정 식을 완수일 때 계산해 주면은 M 플러스 B가 3이 돼가지고 A가 이제 A가 아니라 요 구한 요 집합의 원소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3개가 더 있더니 5 루트 3 나와가지고 5 플러스 루트 3 나와가지고 3이 됐어요. 와, 와 끝났다. 별거 안 했네. 어? 와 알겠네. 한 시간도 안 돼 있었어. 이러고요. 그럼 뭐겠냐? 아니 가끔씩 키워를 쓰면 죽어서 선생님께서 자 소극거 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러면 효과 하자. 이거 시간 많이 썼다 충분히. 당연한 인물림이죠. 나한테 배웠어 저거. 이제 점 A가 있어요. 2,3이 있습니다. 이 점 A에 대해서 대칭이 그래프가 Y는 fx가 있어요. 점에 대해서 대칭의 그래프가 뭔 소리예요? 점대칭은 이제 점대칭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짜잔. 그러면은 이제 점의 x 좌표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점에 X좌표에 대해서 아유, 대칭을 하는 잠시만요.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점에 대해 대칭을 해야지. 그건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해서 짜잔 180도 돌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전대칭이면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전대칭이면 그냥 180도 돌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요? 180도. 전대칭 180도 내려가는 거. 아니 맞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럼 곡선 위에 점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반대칭 시켜봐. 점대칭. 곡선 위에 아무 점을 잡아서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거 대칭의 중심에다가 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점 하나 잡고 쭉 이으세요. 곡선 위에 점을 잡고 곡선 위에 점 하나 딱 잡고 쭉 이어보세요. 그리고요. 그 점이. 네. 이 같은 거리 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게 맞아요. 예. 됐다 이해했다.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 fx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딱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fx가 뭔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생겼어요? 참술수 했지 않나요? 왜? 잠시만요. 지금 상당히 미개하거든요. 아니 미리가 이거 뭐 하루에 3번씩 와요?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림이 좋았어요. 그림이 있긴 해요. 그림이 있긴 해요. 그거 그냥 줘보세요 저한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주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설명해보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다. 묘사해보세요. 디스크라이브라고 하죠 이거. 오. 자고로 지문을 할 때는 책을 안 보는 거로 배웠거든요 제가. 자고 기억이 아니에요. 응? 이게 약간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그게 맞죠? 1차함 쓸 수 있다는 거를 해야 되나요? 보통 그림 따라하는 게 유리함수라고 맞죠? 써있네. 아니 아름다우신 분. 유리함수라고 써있다. 뭐 내정치나 아니 아름다우신 분 유리함수라 써있으면 한국어를 읽으면 되지 뭐하러 그림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요. 아무튼 유리함수라는 거에 밝혀져갖고 완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네, 제가 좋아요. 계속 설명을 해야겠어요. A가 있고요. 유리함수 fx가 이렇게 점 대칭 그리고요 이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 L1이 있어요. 얘가 이 fx랑 이 원점과 점 B랑 지난대요.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요 이 fx 그래프가 이제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0과 2분의 3 사이인 직선과 Q랑 P에서 지난대요. 그럼 안 되는데. 네. 그게 L2래요. 그리고 얘 이제 x절편이 R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R이에요. 그리고요 삼각형 OQR 넓이가요 4분의 5 삼각형 APB 넓이가 2분의 5예요. 근데 그거 어디다 써요? 이따 쓸 거예요.
fx좌표가 음수래요. 그리고 뭐 오늘 원점이 이때 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와, 알아서 잘 구해주시겠지. 그래서요, 이 L2가 방금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이 x이라 했잖아요. 좋네요. 좀 많이 센스인데. 네. A가 2,3이니까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우와. 그래서 y는 m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고요. 이 그러면은 지금 r이 x축과의 결정이니까 이 값이 여기 되도록 하는 x의 값 때문에 2m 마이너스 3이겠죠. 네. 그러면요, 5 삼각형 5AR의 넓이는요, 이 5R 곱하기 3 높이 3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성분편이 아, 거기다가 5 예정 지으셨나요? 어쨌든 보면은 5AR 어쨌든 그 OAR을 왜 구하냐니까요. M의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할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보면은 PAB랑 QA5는 넓이가 같죠. 왜요? 합동이죠. 왜냐면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여기 거리가 같고 여기 거리가 같고 막꼭지각에서 합동이죠. 까비. 네. 그러면요 5AR에 대한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하면은 이 넓이가 지금 APB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2분의 5라고. 네. 그러면은 5AR의 넓이를 표현하면 M이 들어가는 식이 나오겠죠. R 좌표가 이거니까. 네. 거기다가 2분의 5라는 특정한 값을 뺐을 때 이 OQR이 나오겠죠. OQR. 오, 근데 그게 또 주어져 있어. 그런 생각이셨군요. 그래서 M을 딱 구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 5AR은요 여기 지금 R의 좌표가 n분의 2n 마이너스 3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붙여요? 왜냐면 이 x좌표 음수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 두 삼각형 OAQ랑 OAQ랑 PAB가 합동이라고 했으니 B 잠시만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고쳐야죠.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했어요. 화살표로 고쳐야죠. 아니요, 점순서 잘못. 아, 그러면은 수행평가 때 1점씩 깎여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요, 이 방관, 이 OAR 넓이에다가 이제 OAQ가 BAQ랑 넓이가 2분의 5로 같으니까 그걸 그 넓이랑 OQR을 더하면은 이 OAR이 나오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둘이 같으니까 식을 여기가 했구나. 네, 여기 나왔어요. 3분의 2. 끝났구나.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진짜 애매한데. 8번에서 A가 ABCD가 서로 뿌리잡기를 하는데요. 이때 A는 B를 잡을 수 있고, B는 C를 잡을 수 있고, C는 D를 잡을 수 있고, D는 E와 A를 잡을 수 있고, E는 B를 잡을 수 있대요. 서로의 꼬리를 잡지 않게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방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네? 꼬리를 잡지 않게 서로 다른 5개 방에 배치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 방에 배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A가 B의 꼬리를 잡아버리니까요. 아, 네. A씨는 되는 거예요. AC는 되죠. 그러면. 그거 둘이 한다. 그럼 E는 E는 A랑 해도 되고, 뭐 B는 안 되고 C랑 해도 되겠죠. 한번 짤. B가 안 된다고? 1랑 B가 왜 안 돼요? E랑 B는 이렇게 하면 아. 잡히잖아요. E가 B의 꼬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잡지 않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꼬리 잡기가 뭐죠? 여기 여기서 꼬리 잡기는 그러니까 꼬리 잡기가 서로 같은 방에 배치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로 같은 방. 싫어하는 사람.
B를 싫어해. E가 그러니까 화살표 이렇게 생각해. E가 B를 갈군다 생각해. 그럼 E랑 B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럼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 그래 완벽해 진짜. 아, 그 관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A가 뭐야? B를 갈구고 B가 C를 갈구고 E가 B를 갈군다. 오케이? 그럼 완벽하게 이해되지. 서로 갈구면 방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일단 A, B, C, D를 각 방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는 5개 방에다가 5명 넣어보니까 5팩에서 20이 나오게 되고요. 4개 방에 배치하는 거는 한 방에 2명 들어가고 나머지 3방에는 한 명씩 들어가고 빈 방에 하나가 남겠죠. 근데 이때 2명이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A, C 같이 들어가거나 A, E 같이 들어가거나 B, D, C, E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4가지 방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4가지 방 중에서 2명이 들어간 방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나머지 3명을 3방에 배치하는 경우를 해서 480이 나오면 돼요. 아니 오시사는 뭐예요? 오시사는 5개 방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방이 전부 다 달라요. 아, 그리고 3개 방에다가 ABC를 넣는 경우는 3개 방 중에 한 방에 3명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씩 아니면 2명, 1명으로 들어가는 경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 A, C, E 이렇게 한 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5개 방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 그 3개 방 중에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이 A, C, E를 넣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2명을 그 방에 넣는 경우에서 60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2명, 1명은요. 일단 이렇게 순서상이 A랑 C, B, D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나 A, E 그리고 B, D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C, E, B, D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러면 5개 방 중에서 3개 먼저 고른 다음에 이 먼저 잠시만요. 일단 이 3개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그리고 총 3개 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둘이 들어갈 경우를 골라야 돼요. 여기 한 명씩 5개 중에 3개 올라고. 3명씩 3개 방이 나오는 거니까. 아, 네. 그러면 방 3개 고르는 게 오시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곱하기 3은 뭐예요? 곱하기 3은 요거 순서상 중에 하나 구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구했잖아요. 그럼 얘 둘을 이 3개 방에다가 하나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해서 80이 나오고요. 그리고 2개 방에 넣는 경우는 이제 2명, 3명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때 되는 거는 A, C, E 같은 방, 그리고 B, D 같은 방. 그러면 여기서 2개 방을 선택하고 얘 2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 2를 해서 20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해주면 890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할게요. 7번 문제는 이게 이렇게 원반이 있는데 하노이탑. 하늘탑 해서 8개의 하늘탑 있어요. 이때 여기서 4개를 골라서 이렇게 쌓을 건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반이 2개밖에 안 보이대요. 각각. 4개를 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탑이 8개가 있으면 원반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 제가 네.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늘탑이에요.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이제 4개랑 4개를 이렇게 쪼갤 거예요. 예. 이때 여기서 이렇게 쌓을 건데 뭐 제일 작은 게 밑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그렇게 쌓았다고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2개만 보여요. 그럼 밑에 게 큰 것 때문에 묻힐 수 있다는 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 2개 둘 다 위에서 봤을 때 2개씩만 보여요. 이때 쌓는 경우를 고르래요. 그럼 일단 먼저 4개로 쪼갤게요. 그러면 8개에서 4개 고른 다음에 그리고 이게 1, 2, 3, 4 고르는 경우랑 5, 6, 7, 8 고르는 경우랑 쪼개진 것 같으니까 2로 나눠져서 35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4개 고른 거를 1, 2, 3, 4라고 해봅시다. 이때 제일 큰 건 4죠. 크게 생긴. 크기 순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4가 여기 두 번째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요. 예. 그러면 4가 만약에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되면 이 1, 2, 3, 4는 어떻게 배치를 해도 위에 하나만 보이고 밑에 두 개 다 가려지죠. 네. 그럼 3팩이겠네요.
만약에 제일 큰 4가 여기 세 번째 칸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이 첫 번째 칸보다 작은 게 들어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되는 경우를 세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여기 제일 아래에 4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맨 위에는 3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밑에 1, 2가 바꾸는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1가지고 이건 지금 1, 2, 3, 4만 볼 거잖아요. 네. 5, 6, 7, 8 쪽에서도 봐야 돼요. 또 11을 곱해줘요. 아, 35 곱하기 11 곱하기 11에서 4235가 나오겠습니다. 어. 여기서 4가 2층에 있을 때 1층에 집어넣는 거 하나 고르면 남은 애들 둘이서 성결정. 자동 결정되죠? 역순으로.